전쟁을 선포하는 건 늙은이들이지만 싸워야 하고 죽어야 하는 건 젊은이들이다. 미국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의 명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같은 명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젊은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푸틴입니다. 최근 푸틴은 최측근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집속탄 지원 방침을 맹비난하며 이는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한다고 미국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푸틴 측근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 부의장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바이든 미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그가 모든 자원을 소진하고 나더니 집속탄을 약속했다고 한다며 이것이 실제 진행된다면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바이든을 두고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는 병든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원색적인 비방을 쏟아냈습니다. 아니면 그는 우아하게 세상을 뜨기로 결심한 할아버지일 수도 있다며 인류의 절반을 자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데려가려고 핵 아마게돈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경우 러시아가 전술핵 카드를 뽑아들 수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푸틴 정권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전쟁의 책임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동유럽 세력 확장에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발언은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따른 심각한 혼란과 바이든 행정부에 쏟아지는 불만스러운 시선을 유럽 전쟁으로 돌리려고 했다는 주장으로 추정됩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전 이후 쏟아져 나오는 그의 정제되지 않는 발언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속마음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앞서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기로 한 결정은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집속탄 제공으로 미국은 공범이 될 것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집속탄을 포함해 고속기동 로켓 시스템 탄약 등 모두 8억 달러, 한국 돈 1조 412억 원 규모의 신규 군사 지원을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나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집속탄은 모폭탄이 상공에서 터진 뒤 그 속에 들어있던 자폭탄이 쏟아져 나와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강철비라고도 불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집속탄 제공과 관련해 내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동맹을 비롯해 의회와 상의에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물론 영국과 스페인 그리고 캐나다 등 서방 동맹국과 미국 내부에서조차 바이든의 결정에 우려 섞인 반대를 표명해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버라 리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집속탄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을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23개국이 서명한 집속탄에 관한 협약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의 이를 지원할 시 미국이 도덕적 리더십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맹국 또한 미국의 이러한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는데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방어에 집속탄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정부 또한 협약의 보편적 채택을 장려하고자 하는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협력국인 뉴질랜드도 무고한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지원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영국이 협약에 서명한 123개국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바이든이 푸틴의 허를 찌른 가운데 반푸틴 친우크라이나 민병대도 다음 달 또 다른 기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반란으로 인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친우크라이나 민병대가 러시아 본토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 자유군단 지휘관이자 대변인 역할을 해온 막시밀리안 안드로니코프가 최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다음 달 정도에 또 다른 기습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건 우리의 세 번째 작전이 될 것이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작전이 잇따를 것이며 우리는 모든 영토를 해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약 200명 규모로 구성된 이 민병대는 지난 5월과 6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벨고로드주를 급습해 일부 마을을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24일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벌인 무장반란으로 푸틴 대통령의 힘이 약화했다면서 현 정권이 2024년 말을 넘기지 못하고 붕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안드로니코프는 푸틴이 러시아 주민을 타락시키고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만 따르는 낙오자들로 만들었다면서 그는 그런 그들에게 모스크바 마피아 정부의 도둑질 때문이 아니라 서방 탓에 열악한 생활 여건에 처했다고 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소련의 지도자였던 이오시프 스탈린이 말년에 그랬던 것처럼 23년간 장기 집권한 푸틴 대통령도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선 말이 아닌 무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프리고진에 대해선 무장반란에 실패하고도 러시아 내에 체류 중인 것을 볼 때 푸틴 대통령의 약점을 잡고 있거나 모종의 합의를 한 것이 분명하다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예부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을 지난달 29일 직접 만났다고 러시아 대통령실이 발표했습니다. 이날은 프리고진이 처벌 취소와 벨라루스 망명 조건으로 하루 만에 반란을 중단한 지 닷새 만입니다. 사실일 경우 프리고진이 푸틴의 진노를 피해 벨라루스에 머물렀다는 기존 관측과는 맞지 않는데 서방 정보기관들은 크렘린궁이 뒤늦게 두 사람의 만난 사실을 공개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들과 정례 전화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날 만남에는 프리고진뿐만 아니라 바그너 그룹 지휘관 등 35명이 함께 초대됐으며 회동은 3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당시 사건에 대한 그의 평가를 밝혔고 같은 사건에 대한 바그너 지휘관들의 설명도 청취했다며 바그너 지휘관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그들은 대통령의 지지자이고 병사들은 여전히 대통령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크렘린궁 측은 그러나 이들의 만남을 증명하는 사진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크렘린궁이 프리고진과 푸틴 대통령의 회동 사실을 밝히면서 프리고진의 향후 거취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현재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그의 행방에 대한 엇갈린 발언과 추정이 나오면서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더욱 증폭되기만 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반란이 중단된 당일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오게 될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사흘 뒤인 27일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는 프리고진은 벨라루스에 없다며 이날 오전까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었지만 지금은 아마 모스크바나 다른 곳으로 갔을 것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크렘린궁이 푸틴과 프리고진의 만남을 공개한 이유를 두고 반란 사건 이후 러시아 권력층의 동요가 예상보다 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푸틴이 프리고진을 처단할 경우 이른바 프리고진 네트워크로 연결된 러시아 정부 내 고위층과 경제인들이 대거 반푸틴 대열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5만여 명에 달하는 바그너 그룹 용병의 통제가 불가능해질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결국 푸틴이 반란 후 숙청을 최소화하면서 당분간 기존 체제의 안정을 꾀하려 한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매우 형편없이 진행되고 있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까지도 파괴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통역사를 통해 우리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작전을 중단하기 위해 국지적 폭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원전에 조직적인 피해를 줬다고 비난하고 그곳의 재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파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의 핵심 관심이 이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ABC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해 만일 그들이 현재까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주도권을 잃는다면 전 세계가 세계적인 핵 재앙을 두려워하게 하고 전장에서의 모든 군사적 행동을 멈추기 위해 몇 가지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앙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현실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재임 기간에 이런 시간을 한 번 가졌던 것처럼 보인다며 전면전은 아니지만 우리는 전쟁 중이었고 내 생각에는 그는 그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끝으로 우크라이나에 계속되는 반격이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반격하는 하루하루가 우크라이나인들의 새로운 손실을 의미하기에 우리는 모두 그것을 더 빨리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 러시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푸틴이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바이든이나 모두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고통받는 사람은 자신들이 아니니 상황이 과열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나 본데 어차피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 감당해야 하는 업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은 후생에서라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전쟁이 우리를 끝내리라. 케네디의 명언입니다. 전쟁을 선포한 바보 같은 지도자들 때문에 더 이상 젊은이들의 희생이 생기지 않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